오늘은 구급행정법 살펴보도록 할게요. 기출문제. 자, 1번이요. 다음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갑은 식품위생법 37조 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식품 조사, 처리업 영업을 하고 있는 중에 을과 영업 양도 계약을 체결했네요. 네, 당의 계약은 하자 있는 계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을은 같은 법 39조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하였습니다. 볼게요. 1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게 되면요. 이는 실질에 있어서는 을에게 적법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이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양도자의 사업 허가 등을 취소함과 아울러서 적법하게 양수자에게 적법하게 사업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해 주는 행위죠. 행위로서 사업 허가자 등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다. 네, 맞습니다. 2번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뢰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 갑과 을의 영업양도 계약이 무효가 되면요. 의 신고 수리 처분도 무효가 됩니다. 맞죠? 허가 관청의 사업 양수에 의한 그 지위 승계 신고의 수리는요. 전제가 되는 것이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사업의 양도 행위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양도자는 4번 볼까요? 민사소송. 민사쟁송으로 양도행위 무효를 구함이 없이 곧바로 허가관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위신고 수리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게 인정이 되죠? 그 2번 맞습니다. 그래서 4번도 맞는 지문이고요. 그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는 적법한 사업의 양도가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 맞고요. 따라서 갑은요. 민사쟁송으로 양도 양수행위 무효를 구함이 없이 막바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으로 위신고 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 인정이 되고 있습니다. 3번 볼게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요. 의뢰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이 취소됐다면요.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은 없나요? 3번이 틀렸죠? 법률상 이익을 결론적으로 같습니다. 예. 이때 을이요. 의뢰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갑의 영업허가 처분 취소된 경우 을이 갑에 대한 영업허가 처분 취소를 구할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 이익 인정을 하죠. 왜 그러냐면 이때 영업 그 양수인의 지위는 반사적 이익이 아니라 혹은 더 사실상 이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으로 법률상 이익이 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그 관할행정청이 양도인에 대하여 취소를 처분을 하였다면 양수인의 지위에 대한 직접적 침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양수인은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을 인정합니다. 네, 3번이 정답이네요. 옳지 않은 거. 2번 보겠습니다. 취소 소송의 원고 적격 및 협의의 소이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허가를 받은 경업자에게 원고 적격의 인정되나 특허 사업의 경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적격이 부인된다. 반대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판례 입장은요. 일반적으로 기존 업자가 특허 기업인 경우에는 법률상 이익을 인정하고 있죠. 반면에 허가업자의 경우 반사적 내지 사실적 이익으로서 원고 적격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반대로 되어 있다. 2번 원천 납세 의무자는요.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를 다툴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없다. 네.
그쵸?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에 있어서 그 원천 납세 의무자는요. 자, 과세권자가 직접 그에게 원천 세액을 부과한 경우가 아닌 한 과세권자의 그 원천 징수 의무자에 대한 납세 고지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원천 원천 그 납세 의무의 존보나 범위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보죠. 따라서 이에 대해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봐서 자, 납세 고지를 다툴 원고적격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판례 입장이죠. 자, 사법시험 2차 사시 폐지됐죠? 옛날에. 자, 그런 시험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사법시험 제2차 시험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 실시된 2차, 3차 시험에 합격한 자는요.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이 없다? 있다고 봤죠? 협의의 소익이 없다. 예, 없다고 맞는 질문이네요.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자, 사법시험에 최종 합격하기 위해서는요. 뭡니까? 자, 합격자가 사법연수원으로 가죠. 자, 사법연수생으로 임명될 수 있는 전제 요건이 되는 것이죠. 2차, 3차는요. 따라서 그 자체만으로, 그러니까 2차에 합격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합격한 자의 법률상 지위가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자, 새롭게 2차 시험에 불합격 처분 이후에 새로이 실시된 2차, 3차 시험에 합격하였을 경우 이때는 판례가 더 이상 위 불합격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3번 헷갈리면 안 돼요. 맞는 지문이에요. 4번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 고시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고등학교에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는요. 퇴학 처분 취소를 구할 협의의 소익을 인정하고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이 대학 입학 자격이나 학력 인정으로서 의미밖에 없다고는 할 수 없죠. 따라서 자, 고등학교 졸업 학력 검정고시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요. 고등학교 학생으로서의 신분과 명예가 회복된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례 입장이죠. 따라서 퇴학 처분을 받은 자로서는 자, 퇴학 처분의 위법을 주장하여 그 취소를 구할 소송상의 이익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자, 4번도 맞는 지문이에요. 정답 1번이죠. 자, 3번이요. 행정상 법률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공법 1번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주민등록지이고요. 그 수는 한 개소에 한한다. 맞죠? 자, 공법관계에 있어서 자연인의 주소는 자, 주민등록지가 되죠. 주민등록지. 네, 그 수는 단수, 한 개소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자, 주관주의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어야 되는 거죠. 30일 이상 거주 목적이 있는 경우가 되는 겁니다. 자, 2번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법의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 중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기, 대리행위의 효력, 조건과 기한의 효력 등의 규정은 행정행위에도 적용되죠. 맞는 말이에요. 맞아요. 네. 저 사법 규정이나 자, 사법 원리가 공법관계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3번이요. 주민등록 신고는요. 행정청에 도달하기만 하면 신고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수리한 경우에 비로소 신고의 효력이 발생한다. 네, 맞죠? 도달주의. 즉, 주민등록의 신고는요. 자, 수리를 요하는 신고입니다. 수리를 요하는 신고. 자, 주민등록증의 신고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이다. 기억하셔야겠죠? 따라서 자, 시장 등의 주민등록 전입신고 수리 여부에 관한 심사 범위와 대상에서 주민등록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규율되어야 하는 거고요. 주민등록 전입신고의 수리 여부를 심사하는 단계에서 고려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 기억하셔야 돼요. 행정청이 자, 수리를 한 경우에 신고 효력이 발생한다. 맞아요. 자, 4번 건축법상 착공 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사자에게 반려행위를 다툴 실익이 없는 것이므로 착공 신고 반려행위의 처분성이 인정되지 않습니까? 자, 틀렸죠?
자, 당해 건축물에 착공을 개시하게 되면요. 시정명령이나 이행강제금 혹은 자, 벌금의 대상이 되거나 당해 건축물을 사용하여 행할 행위의 허가가 거부될 우려가 있어 어떻게 됩니까? 그 지위가 불안정해지죠. 불안정한 지위에 놓이게 되기 때문에 이때 착공 신고 반려 행위는 처분성이 인정됩니다. 이게 판례 입장이죠. 4번이 틀렸네요. 여기 정답이 체크가 돼 있네. 네, 다음에 정답 체크돼 있나? 아니죠? 자, 기속행위, 재량행위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1번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발 행위 허가는요. 허가 기준 및 금지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부분이 많아서 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 판단의 영역에 속한다. 예, 맞습니다. 옳은 질문이고요. 판례 입장. 자,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구분은 당해 행위에 근거가 된 법규의 체제나 형식과 그 문헌, 당해 행위가 속하는 행정 분야의 주된 목적과 특성, 당해 행위 자체의 개별적 성질과 유형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한다? 예, 맞아요. 자, 3번 볼까요? 처분을 할 것인지 여부와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과징금 납부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이 재량권을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해 판단할 수 있고 그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자, 3번 질문 틀렸죠? 이때 과징금 부과 처분이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해서 자, 위법할 경우에 이때 법원은 어떻게 합니까? 법원은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고 그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이나 법원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초과한 부분만을 취소할 수는 없어요. 그 3번 질문 틀린 질문이에요. 뒷부분. 그래서 법원은 재량권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없습니다. 그 과징금 부과 처분이 자 법이 정한 한도액을 초과하여 위법할 경우 자 법원으로서는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3번 질문 틀렸죠? 4번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는요. 운수 행정을 통한 공익 실현과 아울러 한 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보다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 할 것이고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고 보아야 한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버스 운송사업 면허의 허용 여부 이 자체는요. 자, 사업구역의 교통 수요라든가 노선 결정, 그 다음에 수송 능력, 그 운송업체의 수송 능력, 공급 능력 등에 관해서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분야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에 관한 행정처분은 운수행정을 통한 공익실현과 아울러서 한목적성을 추구하기 위하여 자, 구체적 타당성 나오죠. 구체적 타당성에 적합한 기준에 의하여 할 것이므로 자, 행정청의 재량에 속한다. 맞아요. 그래서 그 범위 내에서 법령이 특별히 규정한 바가 없다. 그럼 행정청이 재량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그래서 4번 질문 옳은 질문이죠. 기속행위, 재량행위. 5번 갑은 영업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던 중에 자신의 영업을 을에게 양도하고자 을과 사업 양수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때 관련 법령에 따라서 관할 행정청 A에게 지위승계 신고를 했네요.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갑과 을 사이의 사업 양수 계약이 무효이더라도요. A가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그 수리는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아니죠. 이때 자 사업 양수 계약이 무효인 때 이때 어떻게 됩니까?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였다 하더라도 그 수리는 유효한 대상이 없는 거죠. 당연히 무효입니다. 당연 무효. 1번 유효하다 이거 아니에요. 수리가 취소되기 전까지 유효하다 아니에요. 당연 무효 대상입니다. 2번 지위승계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경우 갑은 수리 거부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다툴 수 있다. 맞죠? 지위승계 신고는
자, 양도 대상이 되는 영업의 종류에 따라서 달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즉 허가를 요하는 영업 양도에 있어서의 지위 승계 신고는요. 허가 신청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행정청이 수리를 거부한 경우 자, 양도인에게 그 취소 소송을 다툴 원고 적격이 인정이 되죠? 2번 맞고요. 3번 갑과 을이 사업 양도 양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지위승계 신고 이전에 갑에 대해 영업 허가가 취소되었다면 을은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 인정한다 그랬죠? 네, 맞아요. 영업 허가 취소되면 당연히 그 양도인에 대해서 그 취소 처분 내렸다 양수인의 지위에 대해서 직접적인 침해가 되기 때문에 이때 양수인은 어떻게 됩니까? 이를 다툴 법률상 이익 가진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맞습니다. 4번 갑과 을이 관련 법령상 요건을 갖춘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 예, 맞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적법한 신고를 하였더라도 행정처 A가 이를 수리하지 않는다면 지위승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게 되겠죠. 그래서 영업양도에 따른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허가관청의 행위가 단순히 양도 양수인 사이에 발생한 사법상의 사업양도의 법률 효과에 의하여 양수인이 영업을 승계하였다는 사실의 신고를 접수하는 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고 보죠. 나아가서 그 실질에 있어서 양도자의 사업 허가를 취소함과 아울러 양수자에게 적법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설정하여 주는 행위로서 자, 사업 허가자의 변경이라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위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 행정청이 A가 이를 수리하지 않았다? 그럼 당연히 지위승계 효력이 발생하지 않겠죠? 네, 맞는 지문입니다. 6번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 했습니다. 옳지 않은 행정계획에 대한 판례 입장으로 옳지 않은 거 1번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르지만 행정절차법의 처분 절차에 의해서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죠?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틀렸네? 틀렸습니다. 즉 계약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는요. 일반 공무원에 대한 징계 처분과는 다릅니다. 따라서 처분성, 그죠? 처분 등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자, 행정처분과 같이 행정절차법에 의하여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1번 틀렸네요. 네, 2번 볼까요? 중소기업 기술혁신촉진법상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서 중소기업 기술정보진흥원장이 갑 주식회사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후에 갑 주식회사의 협약 불이행으로 인해서 사업 실패가 초래됐다면 중소기업 기술진흥원장이 협약에 따라 갑에 대한 행정 협약의 해지 및 지급받은 정부 지원금의 환수 통보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맞죠? 네, 맞아요. 이때 중소기업 정보화 지원 사업에 따른 지원금 출연을 위하여 중소기업청장이 체결하는 협약은 공법상 대등한 당사자 사이의 의사표시 합치로 성립하는 뭡니까?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죠? 자, 공법상 계약에 해당하고 따라서 뭡니까? 협약의 해지나 그에 따른 환수 통보요. 환수 통보는 공법상 계약에 따라 자, 행정청이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하는 의사표시를 보아야 하고 이를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공권력 행사로서 그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자, 2번 지문 맞는 지문이죠. 자, 3번 구도시계획법상 도시계획사업자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는요.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이므로 자,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협의 취득하는 행위, 사경제 주체로서 행하는 사법상의 법률 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기억하셔야겠죠? 4번 지방공무원법상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채용기간이 만료했다면 채용계약의 갱신이나 기간 연장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재량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지방 전문직 공무원 채용계약에서 정한 그 채용기간이 만료한 경우 채용계약을 갱신 여부죠. 갱신하거나 연장할지 여부는 자 지방자치단체장의 그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자, 맞고요. 7번.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 청취 등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거, 옳은 걸 골라라. 옳은 거. 사전통지. 자, 1번.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당사자는 물론 제3자에게도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자, 어디가 틀렸죠? 자,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의무를 부과하거나 그죠?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은 이 뭡니까? 성질상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하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는 상대방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해석하지 않죠? 자, 1번 틀렸네요. 자, 2번 청문은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 그죠?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도 실시할 수 있으나 네, 맞아요. 공청회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만 개최할 수 있다가 틀렸죠? 자, 공청회도요. 다른 법령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외에 또 뭐가 있습니까? 공청회 사유. 자, 이런 거 있죠. 해당 처분의 영향이 광범위에서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행정청이 인정한 경우 그리고 뭐 있죠? 국민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 등의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 있습니다. 그래서 이 뒷부분이 틀린 거죠? 뭐 여기 나와 있지 않지만 의견 제출 같은 경우는요. 이때 사유가 자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또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 중요한 거 청문이나 혹은 공청회를 거치는 경우 이외에 그죠? 이때만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거죠. 2번 틀렸네요. 자, 3번.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여야 하는데 이때 처분에는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도 포함됩니까? 포함되지 않죠? 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 사전 통지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왜 안 되죠? 판례 입장 기억해야겠죠? 네. 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했다? 이때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과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죠. 판례는 따라서 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이라고 하더라도요.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여기에서 말하는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보죠. 따라서 처분의 사전 통지 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자, 판례 입장. 4번.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도시계획 사업 시행 관련 협약을 체결하면서 청문 실시를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더라도 이와 같은 협약의 체결로 청문 실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만한 법령상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맞습니다. 자, 사인과의 협약으로 법령상 요구되는 청문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자, 4번 정답입니다. 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행정청이 당사자와 사이에 자, 도시계획 사업의 시행과 관련한 협약에 체결이 되었다 해도요. 자, 청문회 실시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고 볼 만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자, 사적인 협약이 체결되었다고 해서 청문회 실시에 관한 적용이 배제된다거나 청문을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판례 입장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요하죠?
자,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옳지 않은 거, OX 골라라. 기억 보겠습니다. 재판에 대해서 불복 절차 내지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자, 부당한 재판으로 인하여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는 사람에게는 재판 요건에 충족되는 재판 배상 책임의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네, 맞죠? 자, 재판에 대해서 그 불복 절차 내지 자, 시정 절차 자체가 없는 경우 이때는 부당한 재판으로 인해서 불이익 내지 손해를 입은 사람은 자, 방법이 없죠. 국가배상 이외의 방법으로는 자신의 권리 내지 이익을 회복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배상 책임 요건이 충족되는 한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겠죠? 네, 판례 입장입니다. 기억, 옳은 지문이고요. 니은,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해서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가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 맞죠? 네. 그래서 자, 국가가 일정한 사항에 관하여 헌법에 의하여 부과되는 구체적 입법 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 그 입법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도록 고의과실로 이러한 입법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러한 사항은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 인정되는 거죠. 이러한 예외적인 사항이 인정되는 사안에 한정해서 국가배상법 소정의 배상 책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극히 예외적인 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니은 지문도 5가 되겠네요. 맞는 지문. 자, 디귿. 직무 집행과 관련해서 공상을 입은 군인이 먼저 국가배상법상 손해배상을 받은 다음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등 지원에 관한 법률상 보훈급여금을 지급 청구하는 경우 국가배상을 받았다는 이유로 그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 예, 맞죠? 판례 입장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보훈처장은요, 국가배상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받았다는 사정을 들어서 자, 보상금 등의 보훈급여금의 지급 거부할 수 없어요. 리을. 디귿도 맞는 지문. 리을. 피해자에게 손해를 직접 배상한 경과실에 있는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범위 내에서 자신이 변제한 금액에 관하여 국가 구상권 인정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죠? 비채 변제. 국가는 자신의 출연 없이 채무를 면했다는 거죠. 따라서 이때 그 공무원은 국가에 대해서 내가 낸 변제 금액에 관해서 국가에 대해서 구상권 취득합니다. 네, 중요하죠? 정답은 다 맞습니다. 다음 옳은 지문이었고요. 자, 9번 볼까요?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맨날 이건 매년 나온다고 봐야죠. 자, 판례 입장으로 옳은 것을 골라라. 네, 1번. 자, 항만시설 사용 허가 신청에 대하여 거부 처분을 했다. 자, 이때 사전에 통제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 없죠? 틀렸습니다. 그리고 2번. 건물 용도를 무단 변경한 그 건물의 원상 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 및 개고 처분. 자, 건물 무단 용도 변경에 관한 그 시정명령 및 그 개고 처분. 이때 사전 통지 절차를 요하죠? 그런데 2번 틀렸고요. 3번. 고시. 그죠? 고시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상대로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 자, 상대방에게 사전에 통지하여 의견 제출 기회를 줄 필요 없죠? 네, 절차 분류입니다. 4번. 공매를 통하여 사전 체육시설을 인수한 자의 체육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했다. 종전 체육시설업자에게 사전에 통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맞죠? 이때 종전 뭡니까? 종전 그 체육 유언 시설업자 또는 체육 시설업자 그 처분에 대해서 직접 상대가 되는
직접 그 상대가 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죠? 타당하겠죠. 그래서 행정청이 자, 신고를 수리하는 처분을 할 때, 자, 행정절차법상 그 당사자에 해당하는 그 종전의 그 체육시설업자에 대해서 이때는 사전 통지해서 의견 제출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를 행정절차법에 규정하고 있는 행정절차 실시해야만 해요. 4번 옳은 지문. 10번 행정대집행법상 행정대집행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라. 옳은 거. 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가 불가증령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대집행을 할 수 없다. 어디가 틀렸죠? 자, 의무를 명하는 행정행위에 불가증령 발생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행정행위에 따른 의무 불이행에 대해서 대집행 행사할 수 있습니다. 1번 틀렸네요. 2번 부작위 하명에는요. 행정행위에 강제력의 효력이 있으므로 당의 하명에 따른 부작위 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는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이 가능하다. 2번도 틀렸습니다. 자, 대집행은 일단 기본적으로 대체적 자기 의무만을 대상으로 하죠. 그래서 부작위 의무 위반으로부터 생긴 결과를 자,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반 대상에 대한 제거나 이전, 철거 등의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 즉 뭡니까? 부작위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다음에야 비로소 대집행 가능하죠? 그래서 별도의 법적 근거 없이 대집행 가능하다? 틀린 질문입니다. 네. 그래서 2번 조심해야 돼요. 3번이요. 원칙적으로 의무의 불이행을 방치하는 것이 심히 공익을 해야 한다. 해야 하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이때 인정되는 경우 요건은 계고를 할 때 충족되어 있어야 한다. 맞죠? 네, 맞는 질문입니다. 3번 정답이고 4번 행정대집행법상 제2조에 따른 대집행 실시 여부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죠? 재량에 속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자, 재량으로 보는 것이 다수설 입장이에요. 여기서는 2번이 중요했죠? 2번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대집행의 대상 자체가 여러분 자기 의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자기 의무만을 대상으로 한다. 따라서 부작위 의무 위반으로 생긴 결과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위반 대상에 대한 뭡니까? 제거나 철거 등의 그 대체적 자기 의무를 부과하고 그 부과된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면 그때 비로소 대집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부작위 의무를 대체적 자기 의무로 전환시킨 다음에 그죠? 그 의무의 불이행이 있다. 즉 대체적 자기 의무의 불이행이 있는 경우에 비로소 대집행이 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10문제 봤고요. 나머지 40문제 가까이 또 계속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험이 얼마 안 남았는데 계속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문제를 많이 풀어서 내가 아는 거와 모르는 거 분명하게 분리, 그러니까 솎아내는 작업을 하신 다음에 주말, 토요일에는 그 모르는 것만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5과목 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아는 거는 좀 안 보더라도 모르는 거 위주로 계속 공부하는 거야. 모르는 거 위주로. 그러니까 틀린 거. 그죠? 아는 거는 어차피 맞춥니다. 모르는 거를 계속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만이 당연히 상식적으로 정답률이 그 점수가 올라가겠죠? 네. 정답률이 올라감으로써 점수는 향상할 것이다. 아무쪼록 올해 모든 분들께서 합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 합격하실 거라고 생각하고 shortd.com 들어오시면은 더 많은 문제와 또 유사직역 기출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문제만 돌려도 충분히 모든 문제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뭐 지하철이든 뭐 태블릿 PC로 이용하시면 더 편리하죠. 뭐 지하철 오고 갈 때, 뭐 자기 전에 반복 학습할 때 쇼터디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면서 쭉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도움 되실 겁니다. 아무쪼록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